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수업 3주차 온라인 유튜브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전체 일어나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인사. 자, 여러분이 보내준 이메일, 그 숙제, 과제를 둘러보고 또 여러분의 의견들을 바라보면서 확실히 지금 여러분이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3D 프로그램을 돌려야 집에서 돌릴 수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가 많이 따라줘야 합니다. 웬만한 디자인 프로그램 중에 아마 가장 무거울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학교 컴퓨터를 못 쓰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컴퓨터 이용을 위해서 뭐 게임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는 건 지금 시기엔 좋지 않다고 봐요. 몇몇 학생들은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컴퓨터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간단하게는 그려가면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버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익숙치 않은 여러분들은 많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3D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공감각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그 컨셉이에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도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에서 빙글빙글 돌리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이 수업 자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컴퓨터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 인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잡지책이나 거의 다 잡지책이죠. 그리고 이제 아나토미, 그러니까 인체 해부도라든가 이런 책들에 직접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폴리곤 하나하나를 다 그려주고, 왜냐면 사람마다 근육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머리, 그 해골, 스컬의 모양도 다 다르고 붙어있는 근육의 부피감도 다 달라요. 하다못해 똑같은 개수의 뼈와 똑같은 개수의 근육이 다 달려있지만 위치가 다 달라요. 위치가 다름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그 피규어가 달라지는 수가 있죠. 그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끔 이제 사람을 만들거나 그 기본적인 그 뭐랄까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만들다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모든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형화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근육은 저기서 나와야 돼, 근육은 꺾이면 안 돼, 이쪽 근육은 길게 빠져야 돼. 그건 하나의 흐름이 큰 하나의 뭐랄까 틀이지, 거기에 빠져 있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가서 혹은 실전에 투입됐을 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손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화이팅.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부터 실습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간단하게 오늘 들어갈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줄 필요는 없죠. 그 학교 공지에 올려놓은, 지금 화면에 올릴 건데 공지에 올려놓은 그림 파일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만든 3주차
교과 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물고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림을 볼 수밖에 없죠. 그림을 보게 되면 가장 첫 단계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 거기가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처음에 모델을 다루고 계획을 짤 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해야 돼요. 할애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알아듣기 힘들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유튜브 아래 질문칸도 괜찮고, 질문칸이 아니죠, 유튜브 아래 그 리플을 달아도 되고, 공지란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면 좋아요. 그거 보고 선생님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의 부족한 점들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의 그 발전을 위한 질타에 마음속으로만 화를 낼게요. 그리고 받아들여서 더욱더 발전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게 되면은, 자, 따라합니다. 시작은 항상 박스. 시작은 항상 뭐다? 박스. 자, 1, 2주차에서는 열심히 큐브라고 했는데 뭐 큐브나 박스나 같다고 넘어갑니다. 자, 큐브는 정사각형 프레임이고 정육면체고, 박스는 직육면체라서 같은 거죠.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과거에는 이 폴리곤 이 많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라인을 그리고 면을 만들고 그것을 이어 붙이면서 사람을 만들거나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야에서 인체 애니메이션 만들 때 좋다고 했던 거예요. 자, 요즘에는 컴퓨터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폴리곤 수가 늘어나도 결국은 컴퓨터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3D Max나 마야가 뭐 하나가 더 낫다라고 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 기술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정도의 성능은 둘 다 무리 없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렌더링이라든가 또 이렇게 또 비교를 하게 되네요. 이 시간은 아닌데, 금방 말하면 렌더링이나 이런 것들도 1대1로 비교하고 컴퓨터를 보다 보면 확실히 뭐가 더 낫고 뭐가 나쁨이 보여요. 어떻게? 100% 확대하고 200% 확대하고 300% 확대했을 때,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공부하고 봤을 때 그렇게 되고, 실제 TV에서 나오는 광고라든가 영화에 나오는 VFX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죠. 특수효과라든가 펑펑 터지는 것 때문에 그런 작은 것들이 절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만 그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만들다 보면 눈으로 영화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허망한 그래픽들이 보이죠. 해 엑스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미국 티페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트와일라이트 사가 그 뱀파이어 시리즈 있죠. 그걸 만든 곳이고, 그 전에는 옛날 로보캅, 여러분이 그 영화를 알지 모르겠지만 그 로보캅을 제작한 스튜디오예요. 그 티펫이라는 사람이 로보캅을 만들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로봇이나 이런 거 제조해서, 그때 컴퓨터 그래픽보다는 직접 피규어를 만들었죠. 사진은 보여주고 말까. 그래서 모든 것을 제작하고 만든 다음에 렌더링 할 때 미국 시장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렌더링 하기 바로 전까지 파일을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렌더링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돈을 받고 일한 티펫까지도 한국 회사를 욕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디테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어떻게 큐브에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디자인은 큐브로 시작하는 거예요. 박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야를 틀면은,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툴바가 위에 있죠. 여러분의 그 창문 4개의 창 위에 있어요. 그리고 3D Max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오른쪽에 화면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졌을 때 가장 힘든 거는 단축키가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야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마야를 오래 다뤘죠. 오래 다뤘기 때문에 같이 쓰다 보면 손가락이 자꾸 딴 걸 눌러서 화면이 돌아가는데, 이런 면만 빼고는 둘이 같이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자, 설명을 들어갈게요. 아웃사이드라는 거는 여러분이 모형을 만들 때 깎아가는 거예요. 마치 통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뭘 만들다 보면, 자, 통나무 자체 안에 여러분의 피규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물론 통나무 위에다가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리면서 잘라나겠지만, 그 디렉션 외에도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그림이 남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쪼개가는 겁니다. 잘라가고. 그게 이 그림 왼쪽에 아웃사이드의 개념이고, 오른쪽에 인사이드는 안쪽에서 점점 키워가는 방향이에요. 이거는 찰흙으로, 점토로 피규어를 만들 때 이런 식인 거죠. 계속 갖다 붙이는 형식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좀 빠를 것 같네요. 자, 밑에 별표 읽어보면, 만들 대상의 레퍼런스 이미지를 최대한 모으고 연구하고 다시 레퍼런스 이미지를 모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레퍼런스 이미지는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영화 회사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이미지만 몇 주 동안 모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는 직접 동물원을 방문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뭔가를 달려든다고 해도 완성되는 시간이 절대 빨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놓칠 수 있는 디테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사람의 얼굴에 주름이 하나 빠지면 정말 어색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워낙 디스플레이도 워낙 좋아지니까 4K TV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보다 보면 성형수술 자국이라든가 혹은 보톡스를 맞아서 얼굴이 탱탱 부은 건 둘째치고 안 움직이는 근육 때문에 어색하는 경우가, 특히 입술 같은 경우는 말할 때라든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 입술이 어색할 때가 있죠. 3D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항상 와요. 왜냐?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정해주지 않을 경우,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각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 눈에 확실히 뜹니다. 레퍼런스를 모으고 모아야 돼요. 동물 같은 경우 뒷다리가 움직일 때 몸과 뒷다리에 살이 어떤 식으로 접히는지, 혹은 거기다가 맨살에다가 털을 입혔을 시에 털이 어떤 식의 어떤 방향으로 접히는지, 그리고 겹쳐질 때 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사람이 입을 열었을 때, 동물이 입을 열었을 때 코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정보를 여러분이 모으고 모아야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든 파트가 되겠죠. 심지어는 용접되어 있는 곳까지, 용접 자국까지 여러분 레퍼런스를 모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확실히 그 작품들이, 여러분이 그런 걸 놓쳤을 때 작품들은 뭐가 비게 됩니다.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특히 그 3D 모델링 쪽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면 정말 이 레퍼런스 모으는 것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를 어디서 시작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고 또 한다. 자, 이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를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계가 몇 단계가 될지, 여기서 볼 때는 하나, 두 개, 세 단계에서 뭉치지만 크게 계획이 없이 달려들다 보면은 그 중간 단계가 5단계, 7단계, 10단계, 70단계, 100단계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아지면 좋겠지만, 왜냐, 다음 걸 만들 땐 그런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다음 거 할 때는 그 경험이 누적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70번, 100번의 단계를 거칠 때 여러분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완성을 해야 돼요. 대학생 때, 대학원생 때, 박사과정 때 여러분은 무조건 완성을 해야 돼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만 학생으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완성이란 단계예요. 이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아닙니다. 하나를 끝내봐야 다음 작품을 어떻게 들어갈지 계획을 할지가 좀 보이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시에도 이 끝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서 직접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과거에 대학교 때 공부했던 이 포트폴리오는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밀리게 돼요. 실력의 차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지금 작품 욕심 부리지 말고 다음 작품 욕심을 부리면서 달려가세요. 그렇다고 대충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레퍼런스를 모아서 충분히 모았을 때 더 모아보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면 됩니다. 다음 작품 넘어갈 때는 여러분도 놀라보게, 정말 여러분도 스스로 놀라게 달라지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심사위원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발전을 하고 보이는구나 하는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물고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사람을 만들든 하마를 만들든 코끼리를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처음에 아직도 손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어떻게 자를지, 어떤 덩어리를 잘라서 진행을 할지를 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더 자르고 할 것들이 생겨요. 하지만 커다란 덩어리는 미리 잘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래서 큰 덩어리, 베이스가 제대로 짜져 있을 때, 제대로 짜여져 있을 때 자질구레한 조그만 디테일들을 얹기가 쉬워져요. 베이스가 조잡하게 되면 여러분이 디테일한 부분들, 쪼개야 되는 부분들을 쪼갤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빠꾸에서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이런 일들이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모델링으로 들어갔다 칩니다. 모델러가 됐어요. 사람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뼈대를 신고,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 전화가 오고 애니메이션 그 파트에서 빠꾸를 하게 돼요. 사람 팔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폴리곤이 부족하다. 페이스 수가 부족하다. 자, 이 부분이 접혀야 되는데 접혀야 될 수 있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페이스가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빠꾸가 옵니다. 지브러시로 처음 그 모델링에 매달리는 경우가 좀 이런 부분이 많아요. 지브러시 같은 경우는 파고 정말 정밀하게 팔 수 있어서 피규어 만들 때는 이처럼 좋을 수는 없어요. 가벼울 수도 없고 프로그램 자체도 가볍고. 하지만 애니메이션 돌렸을 때 기본 스트럭처를 모른다면은 회사의 경우 여러분은 일주일, 2주일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초 화이팅. 자,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두 번째 단계로 보면, 자, 왼쪽에 아웃사이드 모형 같은 경우는
잘라내는 형식이죠. 이걸 어떻게 자르느냐? 선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된 선들, 꼭지점, 점들을 움직임으로써 이 모의 형태를 잡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인사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 자, 사각형 자체를 속에 있는 큐브, 박스를 가슴 모양으로 우선 만들어 준 상태로 머리 쪽으로, 지느러미 쪽으로, 꼬리 쪽으로 면을 추가시켜 줄 거예요. 늘려주는 거죠. 늘린다고 하면 되겠구나. 길게 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면을 익스트루드 뽑아내서 추가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내려오면 자, 잘라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잘라내다 보니까 툭 튀어나온 걸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땐 익스트루드로 뽑아내면 돼요. 오른쪽에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선은 네 번째 단계에서 쳐져 있는 선들은 보지 말고 하나를 더 그릴 거 그랬네요. 쳐져 있는 그림 보지 말고 뒤에 그리드만 보세요. 페이스, 폴리곤만 보는 거예요. 형태가 똑같아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왼쪽이 맞고 오른쪽이 맞고 하는 건 없어요. 왜냐? 난 왼쪽이 편해. 난 오른쪽이 편해. 이런 것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다가가느냐예요. 무조건 먼저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 플랜을 짜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머리를 만들 때는 인사이드 방식으로 만들 때도 있고 팔은 아웃사이드로 꺼낼 때가 있고 몸덩이도 몸 같은 경우도 아웃사이드로 만들고 손과 발 같은 경우는 뭐 인사이드로 만들 때도 있고 그래요. 뭔가를 뽑아내고 이런 손가락, 발가락처럼 뭔가를 뽑아내서 길게 빼줄 때는 확실히 인사이드 방법이 낫죠. 한 단계씩 뽑아내는 게 편하고 큰 덩어리가 있는 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배, 등 약간의 덩어리감이 있지만 한 큰 바운더리 안에 덩어리가 있는 것들은 아웃사이드 방식이 훨씬 빠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때그때 순발력으로 기지로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시작하기 전에 마스터 플랜을 먼저 짜세요.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체계적이고 빠르고 빼먹는 것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선들을 볼 건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선생님이 색깔로 좀 순서를 정해놨는데 빨간 술. 자, 물고기의 입에서 꼬리까지 가는 그 중간에 선 하나를 추가시켰어요. 그 첫 번째로. 이걸 수로 할 수 있는 것은 입과 꼬리에 들어가는 부분을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파란 선 줄을 볼게요. 몸통 쪽에 있는 걸. 이 선은 물고기의 배 쪽에 있는 두 개의 지느러미, 아니, 두 쌍의 지느러미를 위한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추가해서 밑에 있는 두 쌍의 지느러미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라색 선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물고기의 눈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선이에요. 자, 네 번째. 이것은 이제 몸통에 있는 지느러미. 생선의 약간 날개처럼 펴지는 그 지느러미를 위한 선들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 때 그 중간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면에서 뿅 하고 뽑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지나가게 하는 선들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선들은 딱 거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씩 다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사각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삼각형으로 갈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사각형만 가르쳐 줄 거예요. 사각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삼각형이라 할지라도 삼각형을 유지하려면은 그 선들은 계속 돌고 돌아야 돼요.
멈추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이 그리드가 그 폴리곤들이 정사각형으로 혹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름 서로 붙어 있는데, 자, 꼭지점들은 여러분이 익스트루드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딱 4개의 선으로만 이루어지게 돼요. 십자 모양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익스트루드 면을 뽑아내게 되면 꼭지점에 5개의 선이 붙게 됩니다. 자, 이해해봐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한 꼭지점에 들어갈 최대의 선이라고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절대 5개 이상의 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6개가 되고 7개가 되면 안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초반에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꼭지점 하나 6개 선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7개의 선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가장 큰 예 중에 하나가 손가락을 만들 때 보통 이렇게 처음 만드는 사람들은 폴리곤을 크게 짜고 손가락 4개를 뽑게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각형에서 뽑게 돼요. 그럼 선이 어떻게 된다? 6개가 되죠.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항상 바로 붙어 있는 걸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칸 옆에 있는 걸 뽑아내서 이 6개가 선 6개가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움직일 때 그 부분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사람 만들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 같은 경우 이제 팔을 뽑아낼 때 여기는 분명히 5개의 점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 점들을 어디 가냐? 숨겨야 돼요. 많이 안 움직이는 쪽으로. 딱 여기에 빠지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넓게 펼쳐서 가슴의 평평한 부분 혹은 겨드랑이 쪽 팔이 움직일 때 안 보이는 곳이라든가 등의 평평한 부분, 절대 근육과 근육 사이에 놓지 않습니다. 근육이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게 되면서 두께가 두꺼웠다가 얇았다가 움직여요. 하지만 근육의 면 자체, 이게 근육이라고 생각해서 통짜의 근육을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얇아지든 두꺼워지든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다가 점을 숨깁니다. 근육과 근육 사이에 점을 잘못 숨기게 되면 이곳이 비틀어진다든가 뭔가 주름 안쪽이 될 수 있겠죠. 보조개라든가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부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얼굴 같은 경우는 코를 빼내고 눈을 넣어야 되고 또 귀를 빼야 되고 또 입을 빼야 되기 때문에 꼭지점에 5개의 선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많이 생겨요. 자, 하나, 부분을 잘 숨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쭉 펼쳐서 머리가 있다, 대머리가 하는 경우는 머리도 많이 숨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다 보면 이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움직이지.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곳에 숨기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이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로 뭐 바디빌더라든가 아니면 좀 벗고 있는 사람 만들 시를 제외하고는 옷에 많이 가립니다. 옷 속으로 그 점들을 다 숨겨요. 이게 한참 설명하다 중간에 꺼져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잘 헷갈리는데. 자, 그래서 그 어지러운 색깔의 4번째 순서를 지나서 5번째 큰 물고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작업을 했을 때 이런 형식으로 물고기가 쪼개지면서 여러분 작품이 완성되는 거겠죠. 자, 초록색 부분의 폴리곤을 그쪽에서 이제 뽑아서 지느러미를 만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최소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야 그리고 맥스 순으로 여러분들 가르쳐 줄 거예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자꾸 손가락으로 다른 걸 눌러서 화면이 움직일지라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선생님도 부끄럽잖아요. 자, 먼저 왼쪽에 아웃사이드 방식으로 마야에서 물고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야 같은 경우는 상단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스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이 잘 쓰고 자주 쓰는 것들을 모아 놓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저 부분이 여러분의 비밀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폴리곤에서 박스를 눌렀어요. 자, 모든 화면에 박스가 생깁니다. 선택, 로테이션, 그 다음에 스케일.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단축키로 왼쪽 손에 항상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사이드, 레프트 화면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몸뚱이를 만들 거니까 길게 늘려주시고요. 여러분이 그 꼭지점 같은 경우 면 그리고 선도 마찬가지지만 그 드래그로 끌어서 전체적으로 선택해 주지 않으면 하나만 선택돼서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항상 선택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베이스를 만들 땐 드래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길게 해준 이 상태에서 자, 선들을 추가해서 물고기의 형태를 잡을 거예요. 자, 인설트 룹이라는 거는 훌라후프처럼 하나의 바운드리가 있는 동그라미죠. 그냥 인설트 엣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넣고 싶은 곳에만 선이 들어가고 다른 쪽에는 꼭지점만 생겨요. 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오각형이 되고 육각형이 되고 칠각형이 돼가는 거예요. 항상 루프로 만드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선택은 이제 꼭지점을 드래그로 하면서 전체적인 쉐입을 잡아줄 거예요. 이미지 플랜 까는 거는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지는 모델, 좀 더 복합적이고 정교해지는 모델이라면 그때 깔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깔면은 방해만 돼요. 여러분이 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한 창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은 특히 퍼스펙티브 뷰 말고 원금 뷰 말고 탑 뷰나 프론트 뷰나 레프트, 사이드 뷰 같은 경우는 원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기 멀리 있어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익숙해지면은 한 화면에 오래 머무르게 되기도 하지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세요.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바라고 계속 연타해 주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자, 위쪽 면에 이제 지느러미를 뽑아야 되는데 면으로 잡아주고, 자, 익스트루드. 오늘 열심히 익스트루드 할 거예요. 익스트루드 버튼을 눌러주고 그대로 뽑아주면 됩니다. 방향 버튼으로, 방향키로 뽑아주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얼추 모양이 다 잡혔죠. 이제부터는 또 인설트 룹으로 이 물고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입술과 꼬리를 눌러줄 수 있는 곳, 입이 완성됐고, 꼬리가 완성이 됐죠. 완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죠.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았으면 이제 아래쪽 지느러미를 좀 뽑아 볼게요. 여기도 인설트 룹으로 잡아주고, 자, 아래는 양쪽 두 쌍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에 좀 더 페이스를 늘려줄 거예요. 자, 이제 면으로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를 눌러줍니다. 자, 앞다리 뒷다리 난 것처럼 나왔죠. 다시 사이드 뷰로 돌아와서 위치를 잡아주면서 모양을 잡아줄 것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너무 똑같이 안 만들려고 해도 돼요. 자유롭게 이것저것 눌러보고, 물론 지금 시간은 좀 따라해보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시도해보세요. 절대 위험하거나 큰일 날 건 없습니다. 많이 해볼수록, 많이 망쳐볼수록 도움이 돼요. 자, 이번엔 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눈이 대충 잡힐 곳에 선을 추가해주고,
이번 새로 생긴 점들을 좀 더 둥그런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주면서 눈이 만들어질 곳에 자리를 잡아줄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 선택할 때 드래그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점 찍으면 반대쪽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반대쪽과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드래그로 해주세요. 반대쪽 진행 상황 중간중간 계속 확인해 주시고, 눈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익스트루드를 누른 상태에서 스케일 툴로 바꿔주세요. 스케일 툴은 그냥 크게 만들고 적게 만들고 이 용도뿐만이 아니라 좌우 그 다음에 상하로 뽑아줄 때, 대칭으로 뽑아줄 때 많이 쓰는 툴입니다. 첫 번째는 좀 들어가게 하는 그 모양으로 잡아볼게요. 살짝 집어넣고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여서 살짝 움푹 들어간 눈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자, 옆에 지느러미를 뽑기 위해서 또 선을 추가하죠. 인서트 엣지 루프를 열심히 눌러주고 열심히 사용해주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뽑아내기 위해서 선들을 추가하는데 너무 거기 여러분이 계획대로 처음부터 막 넣으려고 안 해도 돼요. 꼭지점을 이동하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다가가면 됩니다. 새로 생긴 점들을 이용해서 좀 더 물고기 모양을 좀 만들어주고, 등 부분도 계속 선이 추가돼서 평평한 것보다는 좀 둥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아까 지느러미를 만들려고 놨던 부분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자, 등지러미도 멋을 좀 내보고, 꼬리 지느러미도. 자, 이제 지느러미 나올 곳을 선택해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하고 사용 안 하는 부분을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좌우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 페이스가 너무 작을 경우는 저런 식으로 선택을 많이 해요. 페이스가 충분히 크게 되면은 페이스 면에서 드래그를 할 경우 반대면까지 다 선택이 됩니다. 익스트루드 누르고 또 스케일 툴로 쭉 뽑아내고, 프론트로 가서 대략 모양 잡아주고, 자, 좌우를 대칭으로 움직이거나 할 때는 스케일 툴을 항상 이용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상하로 움직일 시에는 그냥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이 없지만 안쪽으로 모이거나 바깥쪽으로 퍼져야 할 시에는 스케일 툴을 많이 씁니다. 비행기 날개도 많이 쓴 방법이에요.
간단한 모양을 말고 나중에 좀 복잡한 사람이라든가 좀 복잡하게 나갈 때는 한쪽 좌, 즉 혹은 우측만 만들어서 나중에 카피하고 좌우 반전시켜서 다시 붙여버립니다. 그전에는 간단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스케일 툴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정말 나중에 여러분의 필살기가 될 수 있어요. 방향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쓰게 되고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날개들을 보면 지금 한 빙글빙글 돌면서 보는데 저 검은색 부분들이 보이죠? 그 부분은 페이스가 서로 엉켰다는 소리예요. 이 트위스트가 되다가 이쪽 면과 저쪽 면이 닿다 혹은 뚫고 나갔다 이럴 때 저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꼭지점 이용 이렇게 위치 바꿔주면서 조금씩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몸통 지느러미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요. 자, 요렇게 좀 이렇게 단단한 나무로 그냥 평평한 나무로 만든 물고기 정도가 여러분이 오늘 목표로 잡고 만들 물고기입니다. 마야 같은 경우는 숫자 버튼 1번과 3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렌더링 할 때도 부드럽게 렌더링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엣지를 잡아준 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촛농 녹아내린 것처럼 얼음 녹아내린 것처럼 이렇게 변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남겨야 될 곳, 그러니까 각이 져야 되는 곳, 형상이 남고 줄이 생겨야 되는 곳에는 라인을 추가하고 또 평평한데 부드럽게 해야 되는 라인을 빼주고 하면서 잡아줄 거예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좀 더 정교한 모델을 여러분이 만들게 됐을 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멋을 조금 더 부려볼게요. 아마 3D니까 이건 2D가 아니니까 스케일 툴로 다른 거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스케일 툴로 들어갈 부분만 선택해서 쪼아주는 거죠. 자, 모이칸 머리 정리해주고요. 오늘 많은 거 쓸진 않아요. 인설트 엣지 루프가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거겠죠. 나머지는 그냥 꼭지점 이동이에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면 추가가 되겠죠. 자, 아래쪽 배만 살짝 좁혀줘도 자연스럽게 밑에 지느러미가 바깥쪽을 향하는 것 같은 효과도 나오네요. 자, 물고기의 몸통의 두께는 낚시하는 사람들은 빵이라고 합니다. 빵이 크다고 하죠. 가장 쉽게 요즘에 볼 수 있는 낚시 프로그램은 도시어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 자, 맥스를 고른 여러분도 지금 이걸 넘길 필요는 없어요. 결국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맥스를 보여줄 때도 마야 했던 사람들은 거의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봐야 돼요. 결국 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사이드 방법으로 다시 한번 물고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뭘 만든다? 박스. 드래그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익스트루드로 우선 뽑아 볼게요. 머리 쪽 뽑아주고, 지느러미, 뽑아주고, 자, 꼬리 쪽 뽑아주고, 드래그로 꼭지점을 이동해 줍니다. 자, 꼬리를 뽑아내려고 면을 드래그해서 하고, 이제 쓸모없는 부분을 제외시킬게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단축키들이 좀 나와요. 기본적인 단축키들 Alt, Ctrl, Shift 1, 2, 3, 4, 5, QRW, 뭐 GF, 이런 것들은 손에 익어 놓으면 편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의 쪽지 시험을 친다면 아마 쪽지 시험으로 칠 수 있는 거는 단축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둘 수 있도록 합니다. 어이구, 벌써 어느 정도 물고기 모양이 잡혔죠. 인설트 엣지 롭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위치해 줍니다. 가장 먼저는 아까 해줬던 물고기 입과 꼬리를 잡아줄 중간선 잡아줘야 되겠죠. 벌써 여기까지 왔으면 그 전에 아웃사이드로 시작했던 것과 거의 똑같아요. 미리 선들을 다 추가해서도 되긴 하는데 선이 많아지면 여러분이 큰 선 정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조금씩 다 움직여야 돼요.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선부터 만들어주고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해주는 것이 좋아요. 안 그럴 시에는 꼭지점들 그리고 선들이 모여 있어서 나중에 그 부분이 각이 지게 됩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 물고기 정도의 폴리곤 숫자로는 뭘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선을 갖다 만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지느러미 뭐도 좀 부려보고, 저 위에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도 아까부터 계속 보면서 느끼겠지만 인설트 엣지 루피랑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두 개 외에는 거의 쓰지도 않아요.
아니, 오늘은 그 두 개 외에는 쓰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자, 선들이 생기면 그 선들로 최대한 모양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모양은 한쪽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모양이 나오면 안 돼요. 항상 그 안쪽에 면이 보일 수 있도록 찌그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곤, 지금 모델 만드는 것 자체는 가장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것들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만들지만 몸에 있는 페이스의 모양들이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텍스처를 입힐 때나 아니면 애니메이팅 처리를 할 때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가장 부드럽고 그 텍스처도 가장 완벽하게 들어가게 돼요. 한쪽으로 길게 늘어진 그 페이스 같은 경우는 텍스처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동자를 좀 튀어나오게 만들어 볼까요? 금붕어 같은 경우는 눈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Insert Edge Loop. 초반에 기초를 잡을 때는 최소한의 선으로, 기초가 잡힌 뒤에는 그때도 최소한의 선으로 디테일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선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대해서는 다시 선을 긋고 만들고 지우고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최소화시키고 그 둥근 표현이라든가 표현이 미흡하게 되면은 뭐 선을 많이 늘려도 돼요. 나중에 선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선 정리는 확실히 마야가 편합니다. 자, 지금도 가장 가운데 있는 선을 먼저 빵빵하게 키워주고 그 좌우로 선 하나씩 더 해주면서 그 둥그런 느낌을 좀 살려줬죠. 처음에 세기선을 빠바박 긋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편하긴 해요. 자, 선을 더블 클릭하면은 쭉 아까 말했던 한 점에 정상적으로 4개의 선만 가져 있는 길은 한 번에 잡힙니다. 더블 클릭하면. 그게 어디서 쓰느냐? 한 점에서 4개 이상의 선, 5개 이상이죠. 선이 이루어지는 곳이 만나게 되면 멈춰요. 지금은 눈 쪽이죠. 그리고 지느러미 쪽. 자, Shift를 누르고 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배제시킬 때는 Alt를 누르고 하면은 추가하는 선, 또 빼주는 선 선택이 좀 용이해집니다. 스케일 툴을 통해서 얄쌍하게 만들어 주고요.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아까 보여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이것저것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꼬리 쪽도 먼저 좀 움츠러주고, 자, 아래쪽 지느러미 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얍. 그리고 가슴 쪽 몸통 지느러미 뽑아낼 위치를 좀 조절해서 드래그로 선택하고 지우고 뽑아내겠습니다. 뭐다? 익스트루드. 스케일 툴로 좌우로 빼주고, 여러분이 이렇게 막 뽑아주고 할 때 처음부터 너무 그 위치에 가게 하지 말고 그 뒤쪽으로 쭉 뺀다든가 하는 식으로 꼭지점들이 서로 맞물리지 않는 곳에 갖다 놓고 진행하는 게 좀 편해요. 꼭지점들이 맞물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움직이거나 선택을 할 시에 다 선택이 돼서 선택이 필요 없는 부분을 다시 디셀렉트를 해줘야 되는 귀찮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들이 몇 개 없지만 나중에 얼굴 같은 경우 혹은 동물들을 정교하게 만들 시에 벌텍스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로 늘어나게 되면은 어려운 점들이 생겨요.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좀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정신사납겠고 약간 정신없겠지만 계속 화면은 4분할 확대, 4분할 확대, 4분할 확대,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마야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바만 눌러도 되죠. 타타타타타 하면 되고, 맥스 같은 경우는 Alt W, W 윈도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닫았다는 식으로 해서 윈도우 W를 익혀둘 수 있도록 하세요. 내 생각에 이 두 개를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수업을 하게 되면 영재가 나오지 않을까, 천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번엔 맥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맥스를 보면 마야랑 뭐가 달라? 똑같아요. 다른 점은 마야는 위쪽에 툴들이 있고 맥스는 오른쪽에 툴이 있다는 거예요. 화면 전환은 Alt W입니다. 박스로 처음 박스 만들 시부터 좀 길게 만들어 줄게요. 중간에 휠도 돌려보고 Alt 누르면 휠도 돌려보고 선생님도 좀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야다가 바로 맥스로 넘어오면 헷갈려요. 자, 박스를 만들고 나서 이것을 여러분이 꼭지점이나 선이나 면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폴리곤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Convert Poly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꼭지점, 선 요것들의 단축키는 1, 2, 3, 4, 5예요.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벌텍스 같은 경우는 꼭지점 같은 경우는 드래그로 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이 따로 놀아서 원치 않는 상황이 생겨요. 자, 여기 커넥트라고 있죠? 커넥트는 여러분이 이제 선을 추가할 때 하는데 어디다 선을 연결할지 여러분이 선택해 줘야 돼요. 항상 수직 방향으로 선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로 방향으로 3줄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가로줄에 있는 4개의 선을 다 선택해 줄 거예요. 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은 부분은 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 개의 선을 추가했으면 아까 아웃사이드처럼 위치를 잡아서 또 물고기의 모양을 잡아줄게요. 이제 막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죠. 쭉쭉 당기고 밀어주고 이것저것 다 눌러봅니다. 자, 이제 지느러미 뽑아야 돼요. 자, 페이스 폴리곤 등 쪽 지느러미 잡아주시고 여기도 똑같은 익스트루드를 눌러줍니다. 익스트루드 눌러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가게 되면은 띠용 하는 아이콘이 나와요. 그 아이콘이 생겼을 때 잡고 당겨주면 돼요. Alt W 화면 전환하고 벌텍스 잡아서 또 지느러미 모양을 잡아줍니다. 선을 추가하는 거 마야 같은 경우는 인설트 엣지 루프를 한번 눌러주면 되지만 3D Ma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넥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잡고 싶어하는 곳에 수직 방향으로 먼저 선들을 다 선택해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맥스를 사용하면서. 자, 가로선 쭉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늘리는 방식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페이스 선의 길이가 짧아지고 좁아질 경우는 선을 선택하는 게 점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귀찮아지고. 그래서
아까 마에서 하나씩 선을 해줬는데 지금은 한 번에 선들을 쪽쪽 만들어 줄게요. 이미 이 물고기는 많이 익숙하잖아요. 프론트 뷰 가서 또 커넥터로 선을 늘려주고 자, 여기서도 스케일 툴을 많이 쓸 거예요. 아래쪽 지느러미 넷을 빼겠습니다. G 버튼 누르면 그리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선이 더 잘 보이게 해주려면 저 위에 쉐이드를 갖다 좀 바꿔주면 돼요. 뭔가 녹화해서 하는데 이상하게 팝업 같은 경우는 안 나오네. 자, 저기 제 가슴 지느러미, 몸통 지느러미 나오는 곳, 여기도. 자, 이런 거 뽑을 때 마야 같은 경우는 익스트루드로 똑같이 뽑힙니다. 이 점은 3D Max 같은 경우는 쭉 뽑혀요. 굳이 스케일 툴로 먼저 안 잡아줘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거는 마야보다 좀 편해요. 익스트루드 뭔가 뽑아낼 때는 확실히 맥스가 이런 면에서 편합니다. 사이드 뷰로 가서 정리해 볼게요. 버텍스 꼭지점을 이용해서 잡아줄 겁니다. 항상 드래그로. 시작 부위도 좀 얇게 해주고. 저는 지금 이걸 만드는데 그 여러분한테 보내준 그 종이를 계속 보면서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선 정리해 주시고요. 라인 정리하고. 뭔가 붕어 싸만코랑 빵빠레를 섞어 놓은 것 같죠? 오른쪽도 넣은 이 빵빠레 손잡이 같은 경우 조금만 올려줄게요. 부드럽게.
마야와는 다르게 그 페이스 안에서의 드래그가 되지 않습니다. 양쪽 눈 선택해주고 익스트루드로 쭉 뽑아줄게요. 위아래, 위아래로 뽑아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 열심히 여러분이 그 스케일 툴로 왔다 갔다 해도 그 좁아지거나 하지 않아요. 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눈이 너무 튀어나온 것 같아서 안으로 넣어주고 싶은데 작동을 하지 않아. 맥스는 왜 그랬을까?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스케일 툴로 전체적인 느낌 잡아주고 마야랑 맥스가 점점 같아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회사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회사라도 서로의 부서가 서로를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고 커다란 다른 또 뭐랄까 자회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마야 쓰다가 맥스 오는 사람들, 맥스 쓰다가 마야 가는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미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비슷해지고 한쪽에서 좋은 기능을 놔두면 결국 다음 버전에서는 똑같이 또 생겨요. 다른 이름으로나 생기든가 아니면 좀 위치만 좀 바꾸든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딱 요 정도이긴 하지만 아쉽죠? 좀만 더 정리해 볼게요. 계속 창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CCTV입니다. 좀 아래 턱이 좀 큰 것도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느낌 있어.
오늘 만들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제, 숙제. 여러분의 물고기로 완성시키세요. 선생님 걸 따라 만들어서 스크린샷 화면을 찍든 아니면은 그 빅스폴트로 렌더를 걸어서 뽑아내든 여러분만의 물고기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똑같이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특징은 줘보세요. 완전 똑같이 만들기 힘들겠지. 여러분 느낌도 살려보고 많이 시도해서 선생님한테 가장 이쁜 뷰, 그 퍼스펙티브 뷰에서 가장 이쁜 샷을 하나 만들어서 보냅니다. JPG 파일에 이름 써서 보내주면 돼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